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 투자 시장 정말로 큰일이 났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주식을 3억 원치 이상만 들고 있으면 이걸 대주주로 지정해버려 가지고 무려 양도세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합니다. 세금을 뜯어가겠다라고 해요. 자, 3억 이상 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국민들 전부 다 대주주로 취급한다는 게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이러면은 누가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서민 투자자들도 다 같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왜? 목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될 테니까요. 주식이 내려가면은 서민 투자자들도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주식을 팔게 되었을 때 그 차익금에서 무려 22%에서 33%를 세금으로 뜯어가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국가가 갑자기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무려 20% 30%가 넘는 돈을 세금으로 뜯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은 내가 주식 투자를 잘못했다가 손해를 봤을 때 국가가 내가 손해본 금액의 20, 30%를 보전이라도 해준답니까? 메꿔주기라도 한답니까? 그렇게 안 한다면 이 세금은 도대체 왜 뜯어가는 것이죠? 주식 투자를 안 하는 분들이라도 이런 거 진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다가 진짜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큰일 난다니까요. 정말로 큰일 나요. 이러다가 국가 부도 난다니까 정말로. 안 그래도 주식시장이 요즘 얼어붙고 있고 요즘 기업들도 힘들다고 난리인데 이렇게 투자하는 국민들을 전부 다 분리하고 힘들도록 세금과 규제만 자꾸 늘려대고 있으면 누가 이 나라 국내 시장에다가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누가 코스피에다가 돈을 투자하겠어요? 규제만 많은데.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유동성 공급이 끊어지게 되고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전체가 나아가서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 경제 전체가 모두 다 같이 손해보는 구도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정신나간 정책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과 전문가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순순히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세요. 대주주 양도세 3억을 계획대로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라고 고집을 피워대고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저는 정치인으로서 이 사람들의 추진력 하나가 강하다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불도저가 따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방향성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국가를 운영하는 방향성이 잘못돼서 그렇지 그 잘못된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고집과 소신은 이미 역사 속 영웅들의 영역입니다. 그 어떤 반대에 부딪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끝이 절벽 끝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할 겁니다. 이래서 찍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자, 지금 이 정책은 사실상 요즘 핫한 주식시장에다가 사실상 증세, 세금을 늘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왜 늘리는 걸까요? 그렇죠. 나라 안에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늘리는 겁니다. 국가재정 그동안 엉망으로 아무데나 뿌리면서 방만하게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국고가 바닥나니까 그 책임을 또다시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걸 어떡하겠습니까? 이 나라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이런 식으로 민주당한테 학대당하는 걸 스스로 행복해하고 즐기는데 말입니다. 자, 주식시장에다가 세금을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금 유동성이 경직되고 유입되는 자금 자체가 줄어들고 주식시장 전체가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 경제 전체가 얼어붙는 부정적인 결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왜 합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왜 하죠?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돈 벌려고. 어떻게든 있는 돈 없는 돈 다 쥐어 짜내가지고 은행 적금 이자보다는 더 벌어보자고 다들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감수해 가면서 정보의 불평등을 감수해 가면서 주식시장에서 우리 같은 개미들이 눈물겨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여기에다가 세금을 더 많이 뜯어가겠다고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주식 투자 못해 먹겠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민간 자본의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기 전에 자꾸만 망설이게 되겠죠. 그리고 대기업 우량주로만 몰리게 되고 스타트업 기업들, 이제 갓 출발한 그런 벤처 기업들이나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작은 기업들은 공모 자금을 제대로 모으기가 힘이 들 겁니다. 세금이 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작은 주식에다가 투자를 못하게 되겠죠.
주식시장 전체가 양극화가 되고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국가가 갑자기 그전까지는 없었던 세금을 왕창 앞으로 뜯어가겠다라고 하니까 누가 잡주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스타트업 기업에다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국민들의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똑같은 정책입니다. 계층, 계급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요. 한번 서민들은 영원한 서민으로 남도록, 그래서 영원히 민주당만을 지지하도록 만들고 쥐꼬리만한 재난지원금 현금 살포에 목매다는 그런 수동적인 국민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국민들이 자기 힘으로 떳떳하게 벌어가지고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당당한 자유시민이 아니라 국가의 배급만 바라보면서 비굴하게 굽실거리고 길들여지는 그런 세상을 문재인 같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주요 명절 때마다 가족들끼리 무슨 회사 주식을 얼마나 들고 있냐고 서로 주식 보유액을 계산하고 가족회의를 열어야 될 판입니다. 처음에는 이 3억이 개인의 주식 보유 3억도 아니고 무려 가족 전체를 합산해가지고 3억만 넘어도 대주주로 취급하겠다라는 정신 나간 정책이었습니다. 아빠 주식, 엄마 주식, 아들 주식, 할아버지 주식을 다 합쳐가지고 3억을 넘으면 그게 대주주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정신 나간 정책이죠. 근데 사람들이 워낙에 반발이 심하니까 정부에서는 최근 와가지고 이제 와서 선심 쓰는 척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 합산하는 거를 개인별로 전환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또 이런 식으로 간을 보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 늘 저런 식입니다. 뭐 확실하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정부 기관으로서 신뢰성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동네에서 시정 잡배들끼리 눈속임 계약을 하듯이 속임수를 쓰듯이 국민들을 상대로 감히 협상을 벌이려고 하고 있고 변수의 여지 꼬리표를 남겨놓으려는 것입니다. 검토하겠다는 말이 뭡니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분위기 간 좀 보다가 만만해 보이면 다시 말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이런 속셈과 수준을 발바닥 끝까지 꿰뚫어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발 좀 저런 사람들을 뽑아주면 안 됩니다. 저런 사람들 제발 좀 찍어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곡소리를 냈던 거예요. 하지만 국민들은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와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죠.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깝다니까요. 제가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국민들이 이제는 슬슬 저런 사람들에게 길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들이밀 때 어디 감히 그걸 내놓냐고, 그거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국민들이 시민 정신으로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뭐 옛다 하고 뭐 하나 양보하듯이 미끼 한 개 툭 던져주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길들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지킬 줄도 몰라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기가 무슨 손해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끼 하나 던져주면 거기에 또 옳았구나 하고 수긍을 해버립니다. 처음 조건보다는 이게 좀 더 좋지 하고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경제 전반이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경제가 침체되는 게 당연하고 부동산이 폭등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기업하고 사업하기 나쁜 환경 만들어놨지, 인건비 올려놨지, 돈 벌고 부자 되면은 그 나쁜 사람 취급하지. 이제는 하다하다가 주식시장까지 지금 박살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갈 곳 잃은 투자 자금들이 결국은 부동산 같은 데 말고 달리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 사람들이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를 지들 대가리 수준으로는 도저히 못 잡겠으니까 서울 집값 비싼 동네들에서 부동산을 팔면 그 이익금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집 팔면은 거기서 이익 본 금액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뜯어가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과 각종 경제정책 수준이 정말로 이런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세금이 무서워가지고 집을 팔지를 못하겠죠. 팔면은 그 이익금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뜯길 판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집을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물의 씨가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부동산 가격은 더욱더 폭등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집이든 상가든 부동산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동산 매물 자체가 나오는 게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이 폭등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지금 국가 경영 지도부로 올라가 있다니까요. 마을 이장도 시켜주면 안 되는 사람들을
지금 국가행정 최고지도부로 올려놨다고요.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3억 원 정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대주주랍시고 주식 투자에 세금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본질적으로 이중과세입니다. 왜냐? 국민들은 이미 지금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 종목을 사고 팔 때마다 이득 볼 때는 물론이고 심지어 손해를 볼 때도 꼬박꼬박 거래세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샀던 주식의 가격이 내려가 버려가지고 손해를 보고 파는데도 그거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세금 다 내면서 팔고 있어요. 지금 이미. 대한민국에서 주식쟁이들만큼 성실한 납세자가 없을 정도입니다. 100% 투명하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다 뜯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앞으로 쥐꼬리만큼 이득을 보면은 국가가 그 주식 투자 성공했을 때 그 이익금에서 무려 20% 30%를 세금으로 뜯어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러면 손해를 봤을 때 국가가 20, 30% 손해본 금액을 메꿔주기라도 보전해주기라도 한답니까?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책임과 의무, 규제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열매와 혜택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의무만 늘어나고 권리는 없는 거죠? 왜 규제와 책임만 늘어나고 열매와 혜택은 안 주냐는 것입니다. 사실상 자신들의 국정 운영의 실패를, 경제정책의 실패를 정부 각종 공기업 공공기관들 적자투성이에 세금 줄줄 세워나가고 있으니까 자금이 모자라니까 그 경제 실패의 책임을 자기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국민들에게 주식 투자자 개개인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로 시청자 여러분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전반이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구석들이 너무 많아요. 도저히 하나하나 다 쫓아다니면서 이래가지고 잘못된 거다, 저래가지고 잘못된 거다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조차 부족한 형편입니다. 나라 진짜 이렇게 흘러가다가 망합니다, 여러분들. 국가 부도 사태가 지금 눈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